나 집 정리 좀 하기로 했어. 어머니가 밥상 끝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다. 첫째가 젓가락을 들고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또 유원장 얘기예요? 엄마, 아직 그런 소리 할 나이 아니에요. 둘째가 따라받았다. 집 정리는 무슨 집 정리예요? 그냥 오래오래 여기 살면 되지. 막내는 물만 한 모금 마시며 어머니 얼굴을 살폈다. 오늘따라 어머니가 유난히 말문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다. 그게 이번에는 진짜 정리야. 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다. 구겨진 등기부 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이 섞여 들어 있었다. 막내가 먼저 봉투를 들여다봤다. 엄마, 이게 뭐예요? 등기부 등본까지 왜 꺼내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고르고 짧게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첫째는 젓가락을 허공에 멈춘 채 어머니를 바라봤다. 둘째는 반쯤 벗던 슬리퍼를 멈추고 입술만 달달 떨었다. 막내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둘째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첫째가 둘째를 흘깃보며 낮게 거들었다. 언제 가입했어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머니는 시선을 밥상 위 김치 접시로 떨어뜨렸다. 몇 주 됐다. 상담받고 서류도 다 냈다. 막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다. 엄마, 그럼 이 집 담보로 잡힌 거예요? 집이 날 먹여 살리는 거지. 이제는. 어머니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등이 살짝 힘을 잃고 있었다. 둘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낮췄다. 엄마 가진 거 이 집 하나인데 그걸 연금으로 쓰면 나중에 우리는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너희는 늘 그 말이더라. 나중에 우리는요? 나는 지금이 걱정인데. 첫째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엄마, 누구 아이디어예요? 요즘 그런 거 꼬시는 사람들 많다던데. 어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병원 다녀오는 길에 교회 집사랑 같이 들렀다. 나보다 먼저 한 사람도 많더라. 나만 모른 거지.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돈이 그렇게 부족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말리지 않을 거였냐? 예전에도 그랬잖아. 어머니가 두 손을 포갠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집 팔자고 한 적 있지. 그때도 너희 셋이 다 반대했다. 집만은 지키자, 집만은 건들지 말자고. 그러면 나는 내 인생 한 번도 내 손으로 못 정한다. 둘째가 숨을 삼켰다. 그래도 주택연금은 너무 크잖아요. 나도 안다. 그래서 밤새 생각했다. 근데 약값이랑 검사비 계산해 보니까 너희 얼굴이 먼저 생각나더라. 또 손 벌려야 하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첫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래도 상의는 한 번 했어야죠. 우린 가족인데.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면 어머니 몸은 괜찮냐가 먼저 나와야 하지 않니? 집 걱정보다. 막내가 형과 누나를 번갈아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둘째는 그 말에 발끈했다. 엄마, 우리도 사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전세 올랐지. 애들 학교비에.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엄마 집이 있어서 다행이다 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집까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어머니는 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그래. 너희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다. 그래서 더 말 못하겠더라. 너희도 빠듯한데 엄마 병원비 좀 보태다오. 그 말이 목에서 안 나왔다. 첫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우리한테 한 번은 물어봤어야죠. 어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너희가 알았으면 말렸겠지. 그럼 나는 또 접었겠지.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막내가 숨을 들이켰다. 엄마, 언제 서명했어요? 일주일 전에. 인감도장 찍고 신청서에 이름 썼다. 어머니는 봉투에서 도장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많이 다른 도장 자국이 바랜 채 박혀 있었다. 너희 아버지 도장이다. 살아있을 때도 늘 집 얘기만 했다. 집만은 지키자, 집만 있으면 괜찮다. 그래서 지켰다. 이제는 나도 좀 지켜야겠다. 나를. 둘째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럼 첫 연금은 벌써 받았어요? 응. 지난주에. 약값 내고 공과금 조금 밀린 거 내고 남은 거 조금 통장에 있다. 첫째가 즉각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들어와요? 그 숫자까지는 너희한테 말 안 하련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잘랐다. 내 병원비, 내 밥값, 내가 알아서 할 만큼이면 된다. 막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인생에 허락 도장 찍어야 한다는 생각. 그건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나도 솔직히 흔들리긴 해요. 둘째가 막내를 쏘아봤다. 너까지 왜 그래? 내가 막내라 엄마한테 제일 많이 받았잖아. 그럼 더 말려야지. 막내가 눈을 내리깔았다. 받은 거 많으니까 이제는 좀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미소를 지었다. 너희 셋 다 누구 하나 미워할 마음은 없다. 다 자기 살기 바쁘지. 나도 안다. 그래서 주택연금 했다. 너희한테 손 안 벌리려고. 첫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되돌릴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짧게 숨을 내쉬고 말했다. 늦었다. 서류 다 들어갔고 통장으로도 벌써 들어왔다. 이제는 계약 취소하려면 더 복잡해진다더라. 무엇보다 이 결정만큼은 나 스스로 한번 지키고 싶다. 세 자식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밥상 위 반찬들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너희가 서운한 거 안다. 그래도 오늘만은 집 말고 나도 한 번은 봐줬으면 좋겠다. 잠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막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나중에 우리 셋이 따로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셋이든 넷이든 마음껏 얘기해라. 다만 하나만 기억해라. 이 집은 평생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만 지켜온 건 아니라는 거. 어머니는 손에 쥔 인감도장을 봉투 안으로 느리게 밀어 넣었다. 속으로만 짧게 중얼거렸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에 내 도장 한 번 찍자.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바란 노후의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일까? 어머니는 그 불안을 삼키듯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이번 검사비 얼마 나왔어요? 며칠 전 막내가 병원 앞에서 물었을 때 어머니는 영수증을 접어 손 안에 숨겼었다. 별거 아니다. 할인도 해주고 쿠폰도 있어서 대충 넘어갔다. 실제로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 나이에 검사 한 번 받으려면 뭐든 다 크더라. 어머니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자기 혼잣말처럼 길게 내뱉었다. 맞은편 유리창에는 주름진 얼굴과 낡은 가방과 오래된 지갑이 비쳤다. 동네로 돌아가는 길, 교회 앞에서 집사 하나가 손을 흔들었다. 언니, 병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응, 또 뭐래더라. 이것저것 검사 더 해보자는 소리만 늘어놓지. 집사는 한숨을 쉬며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요즘 그래서 시작했어요. 주택연금. 애들 눈치 보느라 몇 년을 미뤘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 어머니가 걸음을 멈추었다. 주택연금? 집사가 웃으며 말했다. 집 담보로 맡겨서 매달 연금처럼 나오는 거요. 언니도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해. 광고도 맨날 나오는데. 그거 하면 집은? 나 죽고 나면 공사에서 정리한다나 뭐라나. 어차피 그때면 나도 없고 애들도 집 생각만 할 나이도 아니고. 나는 생각 바꿨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버는 거, 내가 쓰자는 주의로. 어머니가 말없이 집사 얼굴을 보았다. 집사는 미소를 거두며 낮게 덧붙였다. 예전에 애들한테 한 번 말했거든요. 엄마도 나중에 주택연금 할까 생각 중이다 했더니 그 작은 방 셋 중에 누가 가질지 먼저 싸우더라니까. 그날 이후로 마음 접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했다. 어머니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감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애들은 뭐래? 처음엔 엄청 화냈죠. 근데 몇 달 지나니까 각자 살기도 바쁘더라고요. 돈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남의 집에 반절 박아놓은 것처럼 말하길래 나도 이젠 질렸어요. 집사가 먼저 올라가며 손을 흔들었다. 언니도 고민되면 공사 가서 한번 물어나 봐요. 물어보는 건 공짜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집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낡은 철문, 오래된 인터폰, 벗겨진 초인종 버튼. 이 집만은 지키자, 지키자. 그러다 평생이 지났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집만 있으면 괜찮다. 그 말 뒤에 붙어 있던 건 항상 같았다. 네가 조금만 더 참으면. 어머니는 손에 쥔 영수증을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젠 뭘 참으라는 건지. 며칠 후 어머니는 결국 은행 지점 안으로 들어갔다. 주택연금 상담 받으러 왔어요. 창구 직원이 상담사를 불러주었고 상담사는 안내 책자와 신청서를 쌓아놓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어머님 연세, 집 가격, 대출 여부 등을 보고 금액이 나옵니다. 대략 이 정도면 매달 이만큼이 나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생각보다 컸다.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이 돈 받으면서 애들한테 말 안 해도 되나요? 상담사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자녀분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 문제로 말이 오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미리 상의하시는 분도 있고 어머님처럼 먼저 결정하시고 나중에 알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속 애들한테 줄 집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상담사는 웃지도 한숨도 쉬지 않았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줄 집이가 아니라 어머님 인생 하나 버티게 해준 집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첫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보일러는 요즘 괜찮아요? 겨울 되기 전에 점검 한번 해야지. 집 고장 나면 또 돈 들어가요.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다. 고장 나면 그냥 고치는 거지 뭐. 엄마, 이 집은 괜히 아무데나 맡기지 말고 뭐든 저한테 먼저 말하고 해요. 나중에 저희도 여기 얽혀 있는 건데 이상하게 쓰지 말고. 어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얽혀 있다는 말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구나. 다음 날엔 둘째가 찾아와 푸념을 늘어놓았다. 전세도 또 올랐어. 카드는 카드대로 나가고 애 학교비는 왜 이렇게 비싼지. 엄마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우리 세대는 진짜 운도 없어요. 어머니는 물 한 잔을 내주며 물었다. 너라도 좀 편하라고. 이 집이라도 너희한테 남겨야 하나? 둘째가 대답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엄마 집이 있다는 건 우리한텐 버팀목이잖아.
생각만 해도 그렇다는 거지. 괜히 말을 꺼냈나?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빈 컵을 채워줬다. 막내는 그 주 주말에 들러서 말했다. 엄마, 돈 모자라면 말하세요. 형 누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떻게든 맞춰볼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장사도 잘 안 풀린다면서. 너희 셋 다 빠듯한 거 내가 제일 잘 안다. 알면서 또 손 내미는 건 내가 못하겠다. 막내가 대꾸했다. 근데 엄마도 평생 참은 사람답게 또 참으려고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우리를 써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막내가 돌아가고 난 뒤 식탁 위에 주택연금 안내 책자와 등기부 등본을 펼쳐놓았다. 너희 아버지는 애들 생각해서 집 지키자고 했겠지. 나는 내 생각 한번 해도 되겠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찾았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남편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그대로 있었다. 집만 지키다 사람이 깨지게 생겼는데 그날 밤 어머니는 신청서 이름 칸에서 펜을 멈추었다. 이름은 내가 쓰는데 왜 도장은 평생 남편 도장만 찍었지. 짧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번만은 나 이름 옆에 내 마음을 찍는 거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어머니는 자식 셋이 돌아간 뒤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등기부 등본과 안내 책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또 이렇게 됐네 말하면 다들 힘들어하고 말 안 하면 또 섭섭해하고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잠시 후 전화가 울렸다. 첫째였다. 엄마, 아까 제가 말투가 좀 그랬죠? 근데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답했다. 갑작스럽게 들릴 거 알았다. 그래도 미루다 보면 또 못할 것 같아서. 첫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걱정돼요. 엄마 나이도 있고 계약이란 게 한 번 하면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큰 욕심 냈니? 그저 병원비랑 내 생활비 조금 하겠다는 거지. 그건 아는데 엄마도 생각 좀 더 하고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한 번 말만 했어도. 어머니가 잘났다. 말했으면 넌 말렸을 거다. 그러면 나는 또 접었겠지. 그게 싫었다.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어디 많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까지 서두른 이유가 뭔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걸 왜 이제 묻니? 아까는 집 얘기만 하지 않았냐? 첫째는 말문을 잃었다. 아니다. 내 탓만 하자는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우리 집은? 이었다. 어머니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그게 조금 서운했다. 첫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생각이 짧았어요. 근데 엄마, 우리도 집 문제 때문에 예민한 건 사실이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사는 거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더 말 못했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결국 누구도 나쁜 애들은 아닌데. 그때 둘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나도 아까 말 너무 세게 했어. 근데 진짜 놀랐어. 우리도 준비가 안 돼서. 어머니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다. 준비. 나는 몇십 년을 준비만 하면서 살았구나. 답장은 짧게 보냈다. 알겠다. 나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가 집으로 왔다. 문 열자마자 막내가 말했다. 엄마, 나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까도 봤는데. 막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형, 누나 보니까 엄마 마음은 안 보고 엄마 집만 보는 느낌이어서
저도 좀 헷갈렸어요. 너도 헷갈렸으면 다른 둘은 오죽하겠니? 엄마,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요. 아까 상담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상담사 믿을 만해요? 왜 그러니? 요즘 사기 많다잖아요. 노인들 상대로 이상한 계약 시키는 사람도 많고, 엄마가 괜히 당하는 건 아닌가 해서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더라. 그럼 혹시라도 엄마가 불리한 조건으로 한 건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계약서 가져올게. 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막내가 한 장 한 장 읽더니 이마를 살짝 찌푸렸다. 엄마, 이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요즘 금리 생각하면 오히려 괜찮은 편이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잘못 선택한 건 아니지? 아니요. 엄마 형편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이 맞는 선택일 수 있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형이나 누나는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집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테니까. 어머니는 짧게 웃었다. 원래 그렇지. 평생 집만 보고 살았던 애들이니. 막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요? 엄마는 평생 뭐 보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잠시 말을 잃었다. 나는 사람을 봤지.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구나. 막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자가 울렸다. 첫째였다. 엄마, 오늘 밤에 형제 셋이서 따로 얘기해 볼게요. 엄마는 잠깐 쉬세요. 둘째에게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왔다. 막내가 그걸 보고 말했다. 형, 누나 뭔가 또 회의하는 모양인데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할 테면 해라. 이제는 나는 내 결정을 되돌릴 생각 없다. 막내가 물었다. 엄마, 진짜 후회 안 해요? 한 번도 내 손으로 큰 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해보고 싶다. 막내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확실하면 저도 엄마 편이에요. 어머니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고맙다.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다르네. 막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 먼저 가볼게요. 근데 엄마, 왜? 형 누나는 아마 오늘 회의하면서 갑자기 엄마가 우리한테서 집 뺏어갔다 같은 말 할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피식 웃었다. 그럼 집 뺏긴 게 아니라 집 내려놓는데 성공한 거라고 말해라. 막내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근데 형 누나가 그 말 들으면 바로 폭발일 듯. 어머니는 혼자 남은 방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폭발하든 갈라지든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간다. 그 말이 방 안에서 오래 울렸다. 몇 날 며칠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갔다. 겉으로만 보면 그랬다.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약을 챙겨 먹고 가끔 시장에서 과일을 조금 더 집어들었다. 버스를 탈 때도 괜히 손 안에 쥔 지갑을 한 번 더 만져봤다. 이제는 내가 번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돈이네. 그 생각이 조금 어색고 조금은 좋았다. 며칠 후 둘째가 다짜고짜 들이닥쳤다. 엄마, 오늘은 제가 병원 같이 가요.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모른 척했다. 내가 웬일이냐? 학원 쉬니?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같이 가고 싶어서. 둘째는 웃으며 어머니 팔을 잡았지만 눈은 슬쩍 어머니 가방으로 내려갔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둘째가 물었다. 엄마, 검사비 많이 나왔죠? 요즘 다 그렇지 뭐. 근데 오늘은 표정이 덜 어두운데요. 둘째가 빤히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봐요. 주택연금 그 돈으로 낸 거죠?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래. 그 돈 아니었으면 오늘은 검사 미루자고 했을 거다. 둘째가 입을 앙다물었다. 그 돈이 그렇게 든든해요? 돈이 든든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병원에 들어온 게 든든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째는 말수가 적어졌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둘째가 물었다. 엄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택연금으로 병원 다닐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한테 전화해서 돈 좀 보내라. 그 말 안 하려고 한 거다. 둘째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다. 그 말 듣기 싫긴 했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웃었다. 나도 하기 싫었다. 그래서 이 짓을 한 거다. 둘째는 그날 밤 형과 막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 주택연금 돈으로 검사받고 약 사고 그런 듯. 우리 그냥 두는 게 맞는 거야? 잠시 뒤 첫째가 답했다. 그냥 두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지. 집값 오르는 거 생각하면 더 그렇고. 막내가 뒤늦게 한 줄을 보냈다. 남는 게 집이냐 사람이냐부터 정해야지. 첫째가 바로 반응했다. 말은 멋있게 한다. 그래도 너도 알잖아. 집 하나 없어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둘째도 곧바로 합류했다. 난 솔직히 무섭다. 우리 세대는 집 한 채가 전부잖아. 부모 집마저 사라지면 진짜 빈손인 느낌이야. 막내는 한참 뒤에야 답장을 보냈다. 그 집이 원래 우리 거였던 적이 있어? 대화가 잠깐 멈췄다. 그 시각 어머니는 방 안에서 혼자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몇 날 며칠을 나눠 쓴 병원비와 공과금 기록이 찍혀 있었다. 내 이름으로 들어온 돈을 내 이름으로 쓴 게 이렇게 낯설 줄이야. 문득 알림음이 울렸다. 이번엔 연금이 아니었다. 첫째였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같이 가도 돼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 와라. 밥은 간단하게 해놓겠다. 주말이 되자 자식 셋이 차례로 들어섰다. 분위기는 어정쩡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첫째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없다. 너희 시간 아까운 줄 알고 다 해놨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자리를 잡았다. 막내가 눈치를 보다가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얘기해봐도 돼요? 그래. 그럴 줄 알고 김치도 미리 꺼내놨다. 어머니는 허허 웃었지만 눈은 셋의 표정을 하나씩 훑었다. 첫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주택연금 계약. 정말 취소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없다.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다. 둘째가 바로 물었다. 아예요? 조건 다시 보거나 금액 줄이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애초에 안 했다. 막내가 형과 누나를 번갈아 보다가 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물었다. 엄마,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안 물어본 게 있어요. 뭐? 왜 지금 이 시점에 결정했는지. 둘째가 끼어들었다. 그야 병원비 때문이겠지. 막내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고 있었다. 식탁 위 김치 접시, 젓가락, 물컵이 시야에 들어왔다. 등기부 등본과 안내 책자는 오늘따라 꺼내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 죽고 너희 셋 다 집 나가서 각자 살게 된 뒤로 나는 늘 똑같은 말만 들었다. 어머니가 하나씩 손가락을 접었다. 집만 지켜라. 집 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집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 첫째가 낮게 말했다. 그땐 다들 그렇게 말하던 시절이었죠. 그래. 문제는 그 말 뒤에 항상. 그러니까 엄마는 조금만 더 참아가 붙어 있었다는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내가 참아서 너희가 학교 다니고, 참아서 결혼도 하고, 참아서 손주도 보고, 여기까지 왔다.
둘째가 눈을 피했다. 근데 어느 날 병원비 계산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참으면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더라. 막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었어요? 응. 처음엔 나도 이게 무섭더라. 집을 내어주고 돈을 빌려 쓰는 거니까. 어머니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근데 상담사가 그러더라. 어머님은 지금까지 집을 위해 사셨고, 이제는 집이 어머님을 위해 일할 차례다. 그 말 듣고 웃음이 나더라. 첫째가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우리에겐 한마디쯤 해줬어야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건 나도 안다. 근데 너희 얼굴 떠올리니까 이미 반대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 둘째가 바로 반응했다. 당연히 반대했죠. 어머니가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안 물어봤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막내가 다급히 말했다. 잠깐만요. 서로 죄책감만 쌓일 얘기 말고 지금 상황부터 정확히 보자고요. 첫째가 막내를 쳐다봤다. 정확히 보자고? 뭘 어떻게 본다는 거야? 사실대로요. 엄마는 병원 다니고 약 사는 게 이제 혼자 감당 안 되는 상태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한테 꾸준히 돈 보태줄 형편이 아니잖아요. 둘째가 뜨끔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렇다고 해도 집까지 이렇게 묶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막내가 딱 잘라 말했다. 형, 누나, 혹시 엄마가 주택연금 한 게 형, 누나한테서 집 뺏어간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그 침묵에서 이미 충분한 답을 들은 느낌이었다. 그래, 너희 마음도 이해는 간다. 집이란 게 너희 세대에겐 더 절실한 거란 거 안다. 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나는 70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거의 없다. 둘째가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도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조금은 편해요? 편하다기보다 이제 조금은 무섭다. 무서워요? 응. 내가 이제야 나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너희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게. 첫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엄마, 우리가 멀어지는 거 엄마가 만든 일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니, 그럼? 우리죠. 우리가 집부터 계산했으니까. 잠깐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래도 혹시 금액 줄이는 건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줄이든 늘리든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한번 결정을 했다. 그걸 되돌리는 건 이제 나한테 더 무서운 일이다. 막내가 작게 웃음을 흘렸다. 엄마, 형, 누나가 뭐라 해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적어도 이번만큼은. 둘째가 막내를 노려봤다. 너는 편해서 그런 거야. 집에 덜 기대고 산 편이니까. 막내가 차분히 대답했다. 누나는 너무 집에 기대고 살아서 더 무서운 거고.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그만해라. 너희끼리 상처 주는 말은 여기까지만. 그때 첫째에게 전화가 왔다. 화면에 은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둘째가 물었다. 형, 그거 뭐야? 아까 문의해놨던 거. 주택연금 계약 혹시 취소 가능하냐고. 어머니와 막내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형, 진짜로요? 첫째가 통화를 받으며 방을 잠시 나갔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봐라. 이제는 너희가 나를 설득하려 들겠지. 막내가 낮게 말했다. 이번엔 엄마가 안 설득당하면 되는 거죠. 어머니는 그 말에 조금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번 한 번만이라도
복도에서 첫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미 첫 지급도 받으신 상태고 계약 철회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자녀 동의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첫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첫째의 얼굴은 또 한 번 달라져 있었다. 엄마, 왜? 우리가 생각보다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봐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 알겠니? 내 인생도 내 노후도 처음부터 너희 손에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 막내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 때문에 시작된 얘기가 이제야 엄마 얘기로 돌아가는 거네. 첫째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아까 은행에서 들은 얘기 조금 정리해서 말할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말해라. 계약은 이미 진행 단계고 첫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철회가 사실상 어렵대요. 둘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로?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응. 오늘 들은 바로는 그래. 둘째가 둘째만의 속도로 덧붙였다. 그럼 진짜 집은 이제 묶인 거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한 거다. 막내가 분위기를 살피며 말했다. 형, 누나. 알고 보니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거잖아요. 첫째가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다. 그래도 방법을 모르진 않아. 어머니가 눈을 좁혔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주택연금도 계약이지만 부동산은 가족관계 문제도 있다더라. 상속인들끼리 합의하면 취소 검토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래. 둘째가 바로 덧붙였다. 그러니까 우리 셋이 한 목소리 내면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어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내가 한 결정을 너희가 바꾼다고? 첫째가 빠르게 말했다. 바꾸자는 게 아니라 너무 급작스러우니까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야. 막내가 형을 봤다. 형, 그 말. 엄마 건강 걱정해서 하는 거 맞아? 첫째가 조금 버거운 듯 대답했다. 그건 당연하고. 솔직히 집 문제도 무시 못하지. 엄마도 아시잖아. 우리 세대가 집 하나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또 그 얘기냐? 둘째가 답을 이었다. 엄마는 이 집 있잖아요. 근데 우리 셋은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느껴질 때 많아요. 엄마 집이라도 남아있으면 마음이 좀 놓이는데. 어머니가 잘났다. 그 마음 이해한다. 근데 너희 말 속엔 늘 전제가 있다. 막내가 대신 말했다. 엄마 집은 언젠가 우리 거다 그거죠? 둘째가 머뭇거렸다. 엄마도 알잖아. 집이라는 게 어떻게든 가족에게 남겨야. 어머니가 딱 잘라 말했다. 그 말, 이제 그만해라. 그 집은 평생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산 짐이었다. 첫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도 생각해봐요. 집은 자산이고 자산이면 뭐하냐? 어머니가 더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자산이 나를 지켜준 적이 없다. 내가 그 자산을 지키느라 평생을 썼지. 셋 모두 말을 잃었다. 막내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 형, 누나가 말하는 두려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 건데 그걸 우리가 막으려 드는 거예요. 둘째가 울컥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엄마가 이런 큰 결정을 하면서 우린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해? 아니, 어머니가 말했다. 난 너희가 참고 살아온 거 안다. 근데 너희 인생도 너희가 정해야 한다. 왜 내 노후를 너희가 들여다보고 판단하냐? 첫째가 고개를 떨궜다. 순간 둘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였다. 둘째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아까 문의드렸던 건데요. 혹시 부모님 주택연금 계약 관련해서 자녀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두의 시선이 둘째에게 꽂혔다. 잠시 뒤 둘째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자녀 동의는 필요 없대. 막내가 말했다. 그럼 형 누나가 뭐라 해도 소용없는 거네. 첫째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야. 상담사랑 다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목소리를 올렸다. 너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다. 둘째가 감정이 솟구치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몰라요? 우리도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집이든 미래든. 우리도 잡고 싶은 게 있어서. 막내가 끼어들었다. 근데 엄마는 지금 살아야 해. 형 누나는 나중에만 보잖아. 근데 엄마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둘째가 벙쪄 말했다. 그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말해라. 어머니가 다정한 톤을 유지하려 했다. 근데 너희가 다치는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나도 다치게 하지 마라. 셋 모두 말문을 닫았다. 그때 막내의 휴대폰이 울렸다. 상담사였다. 예, 저 막내입니다. 그때 엄마랑 같이 서류 본. 막내가 전화를 스피커로 전환했다. 지금 가족들 다 같이 있어서요. 어머니 계약 관련해서 다시 안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자녀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어머님 명의 단독 결정이기 때문에 자녀분이 철회 요청하셔도 효력이 없습니다. 첫째의 표정이 흔들렸다. 둘째는 말없이 숨만 길게 내쉬었다. 상담사는 말을 이었다. 오히려 지금처럼 가족 간 충돌이 생기면 어머님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결정 자체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현재 의료비 생활비 상황 고려하면요. 막내가 조용히 말했다. 들으셨죠, 형 누나. 둘째가 씁쓸하게 말했다. 우리 의견은 진짜 아무 영향 없는 거네. 영향 없다기보다 막내가 차분히 이어받았다. 엄마 인생은 엄마가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지. 첫째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잔인한 자식들 되는 거잖아. 어머니가 그제야 부드럽게 말했다. 잔인한 게 아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기대고 살았던 거다. 이제는 너희도 너희 삶 챙기고 나는 내 인생 챙기고.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럼 정말 후회 안 해요? 이 결정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며. 어머니는 이번엔 확실히 말했다. 이제야 후회 안 하는 결정을 한 것 같다. 막내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형과 누나의 시선은 그 미소를 향했지만 막내는 피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야 말하지만 나는 이 집 때문에 너희와 멀어지는 게 더 무섭다. 집을 지키려고 너희를 잃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러자 둘째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첫째도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지금 충격받는 이유도 다 우리 사정이었나 보다. 막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셋을 바라보며 부드럽고 단단하게 말했다. 평생 너희만 챙겼는데. 첫째가 컵을 들었다 놓으며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라. 나 서운했어요. 첫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엄마가 이런 큰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게. 둘째도 이어서 말했다. 나도 그래. 뭐든 상이라도 하는 게 가족 아닌가 싶었어. 막내가 조용히 말을 보탰다. 형, 누나 입장은 이해해.
근데 엄마가 그동안 뭐든 우리 위주로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 첫째가 막내를 보았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잖아. 어머니가 손을 모았다. 나는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더 말 못했다. 둘째가 묻듯 말했다.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반대할까봐? 막내가 둘째를 흘끗 봤다. 그 말은 좀.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다. 둘 다다. 너희가 상처받는 것도 싫고 내 결정을 막으려고 할 것도 알았으니까. 첫째가 작게 웃었다. 엄마는 왜 다 알고 있었으면서 말은 안 했어요? 너희는 늘 엄마 생각한다고 했지만 결국 너희 인생이 힘들어서 내 선택에 불안한 거라 생각했다. 둘째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막내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상담사 말도 듣고 우리 얘기도 들었으니까 이제 진짜 엄마 마음은 뭐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한 뒤 말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살아줬다. 근데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첫째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우리한테 바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너희가 서로 덜 다투면 좋겠다. 가족끼리 돈 때문에 상처 주는 거 너무 많이 봤다. 셋 모두 말이 없었다. 둘째가 용기를 내 말했다. 엄마, 주택연금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갑자기 혼자서 결정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막내가 말했다. 누나 말 이해해. 근데 엄마가 갑자기 한 게 아니라 혼자서 오래 고민했겠지. 첫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엄마 결정은 존중한다 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셋을 천천히 바라봤다. 너희가 살아갈 길을 너희가 찾아라. 내 집에 의존하지 말고. 둘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엄마 그 말이 너무 차갑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차갑게 들릴 수 있다. 근데 사실이다. 내 집은 평생 너희에게 비빌 언덕이었지만 나도 지치더라. 막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지쳤다는 말 처음 들어요. 어머니가 답했다. 너희가 어릴 때는 내가 힘들어도 말 안 했다. 지친다는 말하면 너희가 불안해할까봐. 첫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린 그냥 무조건 엄마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둘째도 덤덤하게 말했다. 나도 엄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 막내가 말했다. 엄마가 흔들려도 우리 셋이 지탱해 드려야 하는데 우린 맨날 서로 싸우기만 했네. 그 말을 들은 둘째가 막내에게 눈을 줬다. 넌 왜 그렇게 우리보다 성숙한 척해? 막내가 단호하게 답했다. 성숙한 척이 아니라 보이니까 말하는 거야. 형 누나가 엄마한테 기대는 게 우리 셋 중에 제일 컸어. 첫째와 둘째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첫째가 물었다. 그게 지금 우리를 탓하는 거야? 막내는 피하지 않았다. 탓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둘째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날카로웠다. 너 혼자 깨달은 척하지 마. 우리도 생각은 해. 막내가 한숨을 쉬었다. 누나, 형 누나가 그동안 고민하고 했던 거 부정하는 게 아니야. 첫째가 덮어 말했다. 근데 넌 꼭 말꼬리를 그렇게 잡아. 우리가 엄마 집만 보고 산 것처럼 말하잖아. 막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솔직히 그런 면도 있었잖아. 막내의 말에 둘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야, 내가 뭘 아는데 그렇게 말해. 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만해라. 지금 싸워서 뭐하냐. 막내와 둘째가 동시에 입을 닫았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 셋이 다 맞다. 누구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다.
다만 그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다. 막내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요, 엄마. 둘째도 따라 말했다. 미안해. 첫째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평생 돈 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다. 막내가 물었다. 어떤 결정? 어머니가 확실히 말했다. 앞으로 내 노후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대화 중 가장 깊게 셋의 가슴을 찔렀다. 첫째가 힘겹게 말했다. 엄마, 그 말이 우리를 멀리 하려는 건 아니죠?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내 짐을 줄이는 거다. 막내가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엄마, 그 말 좀 마음에 와요. 둘째가 숨을 내쉬었다. 나는 솔직히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돼. 첫째도 말했다. 나도 엄마 결정 존중한다고 한들 마음이 금방 변하진 않겠지. 어머니가 말했다. 천천히 해라. 내 선택도 갑자기 한 게 아니다. 너희 마음도 시간이 필요하겠지. 셋 모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때 막내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막내가 화면을 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첫째가 물었다. 누구야? 막내가 짧게 답했다. 상담사. 둘째가 긴장한 듯 말했다. 이번엔 무슨 얘기하려고? 막내가 스피커로 전환했다.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추가 안내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셋의 시선이 동시에 막내의 휴대폰으로 향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상담사의 긴 말이 이어지려던 순간 첫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작게 떨렸다. 막내가 입을 떼기 전에 상담사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놀라시진 마시고 들으세요. 어머님 계약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막내가 물었다. 무슨 사항인가요? 처음 상담 때 어머님이 별도로 요청하신 내용이 있더군요. 첫째가 눈살을 찌푸렸다. 별도 요청이요? 네. 일정 금액을 매달 따로 떼어서 별도 계좌에 자동 적립하는 방식으로 설정해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셋이 서로를 바라봤다. 둘째가 먼저 말했다. 처음 듣는데요. 막내가 물었다. 그 계좌 주인이 누구예요? 어머님 본인 명의입니다. 다만 용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라. 그 얘긴 안 해도 된다. 상담사가 말을 이었다. 내가 떠난 다음 애들 셋한테 병원비 부담 안 주고 마지막 비용까지 내 손으로 남겨놓고 싶다고 하셨어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래서 월 지급액 중 일부를 장례비 마지막 병원비 명목으로 따로 떼어 적립해두는 옵션을 신청하신 거고요. 그 계좌는 어머님 사망 이후 상속인 셋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내가 숨을 들이켰다. 그럼 엄마가 그냥 다 쓰려고 한 게 아닌 거네요. 상담사가 말했다. 네. 생활비 치료비 쓰시는 통장과 나중에 남겨두는 통장을 처음부터 구분해달라고 하셨어요. 둘째가 힘없이 말했다. 엄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대.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내가 했지. 너희한테는 안 했을 뿐. 상담사가 덧붙였다. 어머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얘들이 집 못 가져간다고 서운해할 텐데 그래도 마지막 길만큼은
내 손으로 비용을 감당하고 싶다고. 첫째가 눈을 감았다. 그 얘기 지금 처음 듣네요. 상담사가 말을 정리했다. 어머님이 본인을 위해 쓰겠다고 한 돈과 자녀분들을 위해 남겨두겠다고 한 돈이 이미 구조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계약을 뒤집는 게 어머님께 더 손해일 수 있어요. 막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둘째가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엄마, 진짜예요? 뭐가? 그 계좌, 우리를 위해 남겨두는 돈,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첫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 말은 우리한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말하면 그 돈까지 니들이 어떻게 쓸지 계산할 것 같아서. 막내가 첫째 둘째를 바라봤다. 형, 누나, 우리 진짜 그랬을지도 몰라요. 둘째가 대꾸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우리를 못 믿었단 말이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믿지. 그래도 계산부터 할 거란 것도 안다. 첫째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돈 밝히는 사람으로만 보면 솔직히 서운해요. 돈 밝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너희도 너희 인생이 빠듯하니까 머릿속에서 앞날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 둘째가 낮게 말했다. 엄마가 우리 마음을 더 잘 아네. 막내가 어머니를 향해 물었다. 엄마, 그 계좌에 지금 얼마나 쌓였어요? 얼마 안 된다.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도 그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첫째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솔직히 엄마가 그냥 집은 이제 나 혼자 다 쓴다고 마음먹은 줄 알았거든요. 둘째도 따라 말했다. 나도. 그래서 더 겁났어. 어머니가 피식 웃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독한 사람은 아니다. 막내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엄마 머릿속엔 처음부터 세 가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첫째가 물었다. 세 가지? 하나, 살아있는 동안 병원비 생활비, 남한테 손 안 벌리기. 둘, 마지막 길 비용까지 엄마 손으로 책임지기. 셋, 남는 거 있으면 셋이 똑같이 나눠 갖게 남겨두기. 둘째가 고개를 떨궜다. 우린 그 중에 세 번째만 보고 난리친 거네. 첫째가 힘없이 따라 말했다. 맞네. 어머니가 셋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니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내 몫을 좀 보고 싶다.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엄마 계획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둘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까 상담사 말 듣고 솔직히 마음 한번 내려놨어요. 어머니가 물었다. 어떤 마음? 엄마가 집을 우리한테서 빼앗았다는 마음. 첫째도 깊게 숨을 쉬었다. 나도 그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엄마 노후보다 우리 상속부터 떠올렸으니까. 막내가 형을 바라봤다. 형이 그걸 인정해버리면 나머지는 쉬워요. 둘째가 막내에게 물었다. 넌 왜 이렇게 담담해? 나도 겁나지. 근데 엄마가 겁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의료비잖아. 어머니가 작게 웃었다. 그렇지. 아직 검사도 더 남았다더라. 첫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먼저 나한테 화내는 거 그만해라. 둘째, 너희끼리 싸우는 것도 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이 숨을 멈추고 기다렸다. 마지막으로는 내 결정을 자꾸 시험하지 말아라.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첫째도 따라 말했다. 나도. 더는 은행에 전화 안 할게요. 막내가 작게 덧붙였다. 나도. 상담사한테 계약 취소 문의 같은 건 다시는 안 할게요. 어머니가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 대신 나중에 내 건강 더 안 좋아지고 너희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좀 도와줘라. 첫째가 말했다. 그건 당연하죠. 둘째도 대답했다. 그땐 돈 얘기부터 안 할게요. 막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우리 셋이 먼저 모여서 싸우지 말고 역할 나누자. 조금 어색한 웃음이 세 사람 입에서 동시에 흘렀다. 잠시 뒤 막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근데 상담사 말대로면 엄마가 더 오래 살수록 우리한테 남을 돈은 줄어들겠죠? 둘째가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막내가 손을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의 반대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거야. 첫째가 천천히 따라 말했다. 엄마가 오래 살수록 우리가 받을 건 줄어들고 엄마가 빨리 떠나야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구조. 셋 모두 말없이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아까 그 계좌 만들 때 공무원한테 물었다. 막내가 물었다. 뭐라고요? 내가 오래 살면 얘들 손에 쥐어줄 돈은 줄어드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더라. 어머니는 그때 들었던 말을 굳이 그대로 옮겼다. 그거야 그렇습니다만 어머님께는 좋은 거잖습니까? 둘째가 눈시울을 매만지며 말했다. 엄마, 그 말 듣고 어땠어요? 웃음이 나더라. 평생 내가 오래 사는 게 누구에겐 부담이었으니까. 첫째가 깊게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적어도 우리 셋만큼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짐은 그거죠. 어머니는 셋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내가 오래 살면 너희에게 남는 게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만은 너희 엄마로 남아있을게. 잠시 후 막내에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 달부터 적립계좌 현황은 자녀분께도 공유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셋이 함께 보셔도 됩니다. 막내가 그 내용을 읽고 말했다. 엄마, 이거 보여드려도 돼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숨길 것도 없다. 첫째와 둘째가 막내 옆으로 다가와 화면을 함께 내려다봤다. 숫자는 크지 않았다. 둘째가 입을 열었다. 많진 않네. 막내가 대신 말했다. 그래도 우릴 위한 마음이 매달 조금씩 쌓이고 있는 거잖아. 첫째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줘야 할 건 이 숫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막내가 이어받았다. 이 옆자리 채워주는 거.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번 깊게 숨을 쉬었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제대로 된 말이 나온다. 막내가 계좌 화면을 닫으려던 순간 첫째 휴대폰이 울렸다. 첫째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단단해졌다. 둘째가 물었다. 무슨 전화야? 첫째가 짧게 답했다. 병원. 막내가 고개를 들었다. 병원에서 왜? 첫째가 전화를 받았다. 네, 말씀하세요. 몇 초 뒤 첫째의 눈빛이 흔들렸다. 둘째가 다급하게 물었다. 왜? 뭔데? 첫째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온 것 같아. 지금 병원에서 바로 오라고. 막내도 얼굴이 굳었다. 지금요?
첫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바로 오라고 했대. 둘째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금세 멈췄다. 나야 괜찮지만 바로 오라고 하면 뭔가 있긴 하겠지. 막내가 말했다. 가요. 지금 바로. 셋은 서둘러 준비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최근 검사 수치가 지난번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첫째가 숨을 삼켰다. 더 나빠졌다고요? 네. 하지만 다행히 악화된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치료 계획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둘째가 물었다. 바꾼다는 게 엄마가 더 아픈 건가요? 그렇게만 보실 수 없고요. 오히려 지금 잡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면 병원비가 더 필요하겠네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 강도를 조절하면 당연히 비용도 커집니다. 일단은 상황 설명부터 드렸으니 결정은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둘째가 빠르게 말했다. 상담은 됐고 치료 빨리 시작해 주세요. 첫째가 둘째를 보며 말했다. 누나, 비용은? 둘째가 잘났다. 어차피 할 거잖아. 엄마 치료가 먼저지. 막내가 그 옆에서 말했다. 맞아. 엄마 치료 먼저 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셋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니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정하냐? 둘째가 옅게 웃었다. 엄마가 아픈데 우리가 뭐부터 생각해야 맞는 건데요. 막내도 따라 말했다. 집 얘기할 때랑 우리가 조금 달라진 거죠. 첫째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그때는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미안한 일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다. 막내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섰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엄마 자리에서도 생각할게요. 첫째와 둘째도 막내 옆에 조용히 섰다. 둘째가 말했다. 엄마, 우리가 부족했어. 어머니는 새 아이를 바라봤다. 표정에는 오랜 시간 눌러놨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기색이 있었다. 부족한 게 아니다. 너희도 살기 바빴던 거다. 엄마가 그걸 왜 모르겠냐? 첫째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이번에 엄마가 얼마나 혼자 견뎌왔는지 처음 알았어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누나가 싸운 게 집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멀어질까봐 불안했던 거였나 봐. 둘째가 막내를 바라봤다. 그 말 맞는 것 같네. 어머니가 셋을 보며 말했다. 너희가 서로 탓하지 않고 서로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다. 첫째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당분간 병원비는 우리가 나눠서 낼게요. 둘째도 손을 올렸다. 그래요. 엄마는 돈 걱정 말고 치료만 생각해요. 막내가 말했다. 엄마가 적립해둔 그 계좌는 그대로 놔두고 현재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했다. 너희 부담되면 어떡하냐? 첫째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엄마가 오래 살아야 남는 가족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둘째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남는 거 줄어드는 것보다 엄마가 옆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막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옆에서 오래오래 있어줘요. 어머니의 어깨가 그 말에 아주 조금 힘을 뺐다.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살 것 같다. 셋 모두 작게 웃었다. 그때 첫째 휴대폰이 또 울렸다. 첫째가 화면을 보고 말했다. 이건 주택연금공단이네. 둘째가 다가왔다. 왜 또? 막내도 긴장했다. 무슨 문제 생긴 건 아니겠지? 첫째가 전화를 받았다. 네, 말씀하세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머님 계좌 관련해서 추가 반영된 사항이 있어서요. 가족분께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가 묻듯 말했다. 이번엔 또 뭐가요? 어머님 명의 적립계좌가 의료비 상황 반영으로 비율 조정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금액이 적립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막내의 표정이 바뀌었다. 왜요? 어머님이 방금 서명하셨어요. 첫째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가 방금 했다고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오래 살아야 얘들도 덜 다치니까. 둘째가 입을 막았다. 엄마. 막내가 한 걸음 다가갔다. 엄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셋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라도 알겠다. 너희가 싸우는 건 집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 셋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지키려고 한다. 오래 살아서 너희 곁에 있고 싶다. 집보다 돈보다 그게 더 크다. 첫째가 눈을 감았다. 엄마가 우리보다 더 어른이네요. 둘째도 따라 말했다. 우린 엄마한테 배워야겠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우리 셋 다시는 엄마 앞에서 돈 얘기 먼저 안 할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됐다. 그 말이면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셋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도 통장도 숫자도 아닌 새로운 결론이 셋의 마음에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가 치료실에서 나오자 셋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첫째가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오늘은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하다. 막내가 다가서며 말했다. 우리도 그래요. 뭔가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 날이라. 둘째가 어머니 팔을 잡았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좀 얘기해요. 어머니가 웃었다. 말하면 너희가 또 싸울까봐. 첫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젠 예전처럼 안 할게요. 서로 탓하는 것도 그만할게요. 막내가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불안해서 그랬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둘째가 한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욕심내는 줄 알았죠? 그렇게 보였다. 근데 사실은 엄마가 멀어지는 게 더 무서웠어요. 셋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모였다. 어머니는 살며시 웃었다. 오늘 너희가 그 말 해준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막내가 어머니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앞으로 병원은 우리 셋이 돌아가면서 같이 와요. 첫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엄마 혼자 오게 하지 말자. 둘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오래 살면 우리가 받을 건 줄어든다. 그 말 이제 신경 안 쓸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줄어드는 게 맞다. 근데 나는 그 말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 막내가 놀라 물었다. 왜요? 내가 오래 살면 얘들이 손에 쥘 게 줄어든다. 그 말은 내가 오래 산다는 뜻이니까. 첫째가 살짝 웃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 말 자체가 좋았던 거네요? 그렇지. 너희 곁에 오래 있고 싶다. 둘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한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세 자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이제라도 말하는 게 맞다. 막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셋도 이제 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첫째가 막내를 보며 말했다. 그래, 책임감이랑 욕심이랑 헷갈렸던 것 같아.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린 늘 엄마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 불안부터 해결하려 했던 거야. 막내가 덧붙였다. 근데 이제 우리 방식 바꾸면 되죠. 어머니는 셋의 손을 꼭 잡았다. 니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첫째가 밝게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집 얘기 말고 엄마 얘기부터 해요. 둘째도 같이 말했다. 우리가 챙길 건 엄마 건강부터 해요. 막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엄마 걱정 덜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래, 오늘은 참 고맙다. 셋은 어머니 양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둘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까 말한 그 통장, 그건 그대로 놔둬요. 첫째가 이어받았다. 우린 그 숫자 기다리려고 태어난 거 아니니까. 막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옆에 있는 시간이 진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머니는 새 아이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이면 된다. 문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스쳤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랜만에 가족이 제자리로 돌아온 날. 셋은 어머니 주위를 지키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